여러분, 혹시 거울을 보면서 이건 나이 탓이지 하고 체념하신 적 있으신가요? 얼굴에 점처럼 생기는 건버섯이나 양쪽 뺨에 얼룩처럼 번지는 기미 때문에 속상해 하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역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피부 때문에 자신감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늦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 안전하면서도 집에서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피부 관리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비싸고 위험한 시술이 아니라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어떻게 여러분의 피부를 되살릴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피부에 생긴 점이나 얼룩을 보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60대, 70대가 되면 피부 문제가 생기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이보다 햇빛 노출, 생활 습관, 그리고 관리 여부가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같은 나이라도 사람마다 피부 상태가 천차만별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70대인데도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시는 반면 어떤 분은 50대부터 벌써 여러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죠. 이는 단순히 타고난 피부 때문이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생활 패턴의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싼 시술을 꼭 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집에서도 충분히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올바른 방법을 아는 것이죠. 제가 만난 68세 정영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20년 넘게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하셨어요. 매일 햇볕 아래서 일하시다 보니 얼굴과 손 등에 크고 작은 갈색 반점들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나이 들면 당연히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딸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혼주 역할을 해야 하는데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의 반점들이 눈에 띄어 자신감이 떨어지셨어요. 동네 모임에 나가서도 늘 피부 때문에 자신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어머님들과 비교하면서 점점 위축되기 시작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딸이 피부과 상담을 권했습니다. 처음엔 나이가 이런데 무슨 피부과냐며 거부하셨지만 딸의 끈질긴 설득에 마지못해 병원을 찾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정영자님의 피부를 자세히 살펴보시더니 대부분이 햇빛으로 인한 색소 침착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오랜 자외선 노출 때문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비싼 시술보다는 일상에서의 꾸준한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정영자님은 그날부터 생활 루틴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시장에 나갈 때는 모자와 팔토시를 착용하셨어요. 저녁에는 순한 성분의 기초 제품으로 꼼꼼히 관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 2회 정도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팩도 해보셨어요. 처음 몇 주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켜나가셨어요. 딸이 사진을 찍어가며 변화를 기록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2개월쯤 지났을 때 주변 사람들이 피부가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 딸의 결혼식 날 정영자님은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혼주 역할을 해내셨습니다. 피부톤이 한결 고르게 변했고 반점들도 눈에 띄게 옅어졌어요.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셨죠. 나이 때문이 아니라 방법을 몰랐던 거였구나라는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포기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피부 문제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고 체념하는 대신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면 언제든 개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매일 5분만 투자해도 달라질 수 있어요. 자외선 차단제를 아침 루틴에 넣고 거울 앞에서 새로운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하루하루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내일 거울 속의 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버섯과 기미, 이름은 익숙하지만 정체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제대로 아는 것이 올바른 관리의 첫걸음이에요.
건버섯은 햇빛을 오래 받아 세포가 쌓여 돌기처럼 굳어지는 것이고, 기미는 호르몬 변화와 자외선이 겹쳐 얼룩처럼 번지는 현상입니다. 건버섯은 주로 얼굴, 목, 가슴, 등, 팔같이 햇빛에 많이 노출되는 부위에 생깁니다. 처음엔 작고 평평한 갈색점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두껍고 거칠어져요. 만져보면 울퉁불퉁한 느낌이 나죠. 반면 기미는 주로 얼굴에 나타나며 대칭적으로 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신이나 호르몬제 복용 후에 생기기도 하고 폐경 이후에 더 진해지기도 해요. 혹시 이런 변화들을 그냥 나이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진해지고 넓어질 수 있지만 적절한 관리로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70세 박도연님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박도연님은 평생 교직에 계시면서 늘 단정한 모습을 유지해 오셨어요. 그런데 퇴직 후 갑자기 여유가 생기면서 피부 관리에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남들 앞에 설 일이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관심도 떨어진 거죠. 어느 날 이마 옆쪽에 작은 갈색점이 생긴 걸 발견하셨어요. 처음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그 점이 점점 커지고 색깔도 진해지는 걸 느끼셨어요. 게다가 만져보니 조금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나이 들면서 생기는 거려니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손자가 할아버지 얼굴에 뭐가 붙어 있냐고 물어봤을 때는 정말 당황스러우셨어요. 거울을 자세히 보니 그동안 몰랐던 다른 작은 점들도 여러 개 있더라고요. 고민하던 중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분이 피부과 검진을 받아보라고 권하셨어요. 나이가 들면 피부암 같은 것도 조심해야 한다면서요. 박도연님은 처음엔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커지는 것 같아서 결국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박도연님의 피부를 자세히 살펴보시더니 다행히 악성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미 상당히 진행된 지루성 각화증이라고 진단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건버섯이 꽤 발달한 상태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만약 더 일찍 오셨다면 훨씬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 거라는 말씀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박도연님에게 몇 가지 중요한 신호를 알려주셨습니다. 피부의 점이나 반점이 갑자기 크기가 커지거나 색깔이 변하거나 모양이 비대칭이 되거나 경계선이 불규칙해지면 반드시 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또한 가려움이나 통증, 출혈이 생기는 것도 위험 신호라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으로 간단한 레이저 치료로 제거할 수 있었어요. 치료 과정도 생각보다 간단했고 회복도 빨랐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대로 방치했다면 더 크고 두꺼워져서 치료도 복잡해지고 흉터도 남을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치료 후 박도연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예방의 중요성을 깨달으시고 매일 아침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외출할 때는 반드시 모자를 쓰시고 차 안에서도 양산을 준비해 두셨어요. 그리고 매월 한 번씩은 거울을 보며 새로운 변화가 있는지 꼼꼼히 체크하는 습관도 만드셨습니다. 6개월 후 다시 만났을 때 박도연님의 피부는 놀랍도록 깨끗해져 있었어요. 새로운 건버섯은 생기지 않았고 전체적인 피부톤도 한결 밝아져 보였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당신 스스로 피부 관리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셨다는 점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작은 변화라도 무시하지 말고 의심스러우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쉽고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평상시 관리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모자나 양산, 선글라스를 세트처럼 갖춰 외출하세요. 특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시간이니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또 이마와 두피도 자외선에 취약하니 차단제를 헤어라인까지 꼼꼼히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 뒤쪽이나 귀 뒤같이 놓치기 쉬운 부분도 잊지 마세요. 요즘 인터넷이나 유튜브에는 식초로 건버섯 완전 제거, 베이킹소다로 기미 없애기 같은 정보가 넘쳐납니다. 겉보기에는 간단하고 저렴해 보여 혹하실 수 있어요. 집에 있는 재료로 쉽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지죠.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피부에 화학적 화상을 남길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특히 우리 또래 분들은 천연 재료에 대한 믿음이 강한 편이에요. 화학 성분보다는 자연에서 나온 것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천연이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농도나 사용법을 잘못하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인터넷에서 본 민간요법을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66세 노미정님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노미정님은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고 자연요법을 선호하시는 분이에요. 화학 성분이 들어간 제품보다는 천연 재료를 이용한 방법을 더 신뢰하셨죠. 그러던 중 온라인 카페에서 감자와 레몬을 이용한 기미 제거법을 보게 되셨어요. 그 글에는 감자를 갈아서 레몬즙과 섞어 팩을 만들면 기미가 없어진다고 적혀 있었어요. 후기도 좋았고 천연 재료라니까 안전할 것 같아서 바로 시도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재료도 집에 있는 것들이라 부담도 없었고요. 처음 며칠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피부가 조금 밝아진 것 같기도 하고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더 자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일주일에 입원하던 것을 거의 매일 하셨어요. 빨리 효과를 보고 싶은 마음에 레몬즙도 더 많이 넣으셨고요. 그런데 2주가 지나면서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팩을 한 부위가 조금 따끔거리는 정도였는데 점점 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천연 재료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사용하셨어요.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니 양볼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그것도 심상치 않게 많이요. 만져보니 뜨겁고 아프기까지 했습니다. 그제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으셨지만 이미 늦었어요. 하루가 지나자 부어오른 부위에 물집까지 생기기 시작했어요. 급하게 피부과에 가셨더니 의사 선생님이 화학적 화상이라고 진단하셨어요. 레몬의 강한 산성 성분이 피부에 손상을 입힌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자외선과 만나면 더욱 심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노미정님은 낮에도 외출을 하셨으니까 더 심해진 거였어요. 치료 과정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을 바르고 차가운 찜질을 하면서 몇 주간 관리해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외출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화장도 할 수 없어서 정말 힘드셨어요. 더군다나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피부가 얼룩덜룩하게 변해서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가장 속상한 건 치료가 끝난 후에도 완전히 원상복구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기존의 기미는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새로운 착색까지 생긴 거예요. 오히려 처음보다 더 진해진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기미를 없애려다가 더 큰 문제를 만든 셈이었습니다. 노미정님은 이 경험을 통해 큰 교훈을 얻으셨어요. 천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방법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함부로 시도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특히 인터넷의 정보는 개인의 경험담일 뿐이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없다는 걸 깨달으셨습니다. 지금은 피부과에서 정식으로 처방받은 제품으로 꾸준히 관리하고 계세요. 비록 즉효성은 없지만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걸 경험으로 알게 되셨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제품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하는 습관도 들이셨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천연이니까 괜찮다는 착각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버섯도 천연이지만 위험하죠. 둘째, 피부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방법이 어떤 분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귀 밑이나 턱선 같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소량만 발라보고 반응을 살펴보세요. 24시간 후에도 이상이 없으면 조금씩 넓혀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깨끗이 씻어내세요. 무엇보다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은 절대 따라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당장은 효과적으로 보여도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피부과에서 받는 레이저나 필링 같은 전문 치료는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만으로는 재발을 막을 수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일상에서의 꾸준한 관리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집에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혹시 비싼 화장품이나 복잡한 관리법 없이는 피부가 좋아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제대로 지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72세 이상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상호님은 평생 밭일을 하시면서 피부 관리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사셨어요. 남자라서 피부에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셨고, 거울도 면도할 때나 잠깐 보는 정도였죠. 그런데 최근 들어 가족들이 피부 때문에 늙어 보인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손자가 할아버지 얼굴이 왜 이렇게 거칠어 보이냐고 물어봤을 때 처음으로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셨어요. 그동안 몰랐던 사실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 곳곳에 크고 작은 갈색 반점들, 거칠고 푸석한 피부 질감, 그리고 전체적으로 칙칙해 보이는 피부톤까지요. 처음엔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같은 나이의 다른 분들과 비교해보니 차이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부인의 권유로 피부과 상담을 받아보기로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상호님의 피부를 살펴보시더니 오랜 자외선 노출로 인한 손상이 누적된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하지만 다행히 악성 변화는 없고 꾸준한 관리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치료보다는 기본적인 홈케어부터 시작해 보자고 제안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제안한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했어요. 첫째, 아침 저녁으로 순한 세안제로 얼굴을 깨끗이 씻기. 둘째, 세안 후 3분 이내에 보습제 바르기. 셋째, 아침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 사용하기. 이 세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처음에 이상호님은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스러우셨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며 일단 10주간만 꾸준히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각질 제거도 해보라고 추천해 주셨어요. 이상호님은 처음엔 귀찮아 하셨지만 부인이 옆에서 도와주시며 함께 관리하기 시작하셨어요. 세안할 때는 거품을 충분히 내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씻고 보습제는 얼굴 전체에 고르게 발라주셨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처음엔 끈적해서 싫어하셨지만 점차 습관이 되어갔어요. 첫 2주 동안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어요. 오히려 이런 번거로운 일을 왜 해야 하나 싶기도 하셨죠. 하지만 부인의 격려와 의사 선생님과의 약속 때문에 계속 지켜나가셨습니다. 3주차부터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피부가 예전보다 부드러워진 것 같고 거칠었던 느낌이 줄어들었습니다. 5주차에는 가족들도 얼굴이 좀 밝아진 것 같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8주가 지났을 때는 변화가 확실해졌어요. 전체적인 피부톤이 한결 고르게 되었고 갈색 반점들도 색이 옅어진 게 눈에 띄었습니다. 무엇보다 피부 질감이 훨씬 매끄러워져서 만져봐도 거칠지 않았어요. 10주가 끝났을 때 이상호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피부가 훨씬 건강해 보였고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손자가 할아버지 얼굴이 부드러워졌다면서 볼에 뽀뽀를 해준 것이었어요. 이상호님은 이 경험을 통해 피부 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으셨어요. 비싼 시술이 아니라 작은 습관이 나를 바꾸더라는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지금도 매일 빠짐없이 기본 관리를 지켜나가고 계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방법을 추천하고 계세요.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본의 힘입니다. 복잡하고 비싼 방법보다는 간단하지만 꾸준한 관리가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샤워나 세안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이때가 수분을 가장 효과적으로 잡아둘 수 있는 골든타임이에요. 주 1회 정도는 순한 성분의 각질 제거제로 오래된 각질을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외출할 때는 날씨와 상관없이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세요. 특별한 재료나 비싼 제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피부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지만 시간을 들인 만큼 반드시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피부는 우리 몸의 가장 큰 장기이자 몸 안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리 밖에서 좋은 제품을 발라도 몸 안이 건강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개선은 어려워요. 반대로 좋은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주면 피부도 안쪽부터 건강해집니다. 혹시 피부 문제를 해결하려고 비싼 화장품만 바르고 계신가요? 물론 외부 관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먹는 것이 피부 건강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65세 윤혜숙님의 변화 과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윤혜숙님은 평소 단 것을 좋아하시고 커피도 하루에 서너 잔씩 드시는 분이에요. 특히 오후에 출출하면 과자나 빵 같은 간식을 자주 드셨죠. 물은 목이 마를 때만 조금씩 마시는 정도였고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피부가 점점 칙칙해지고 기미도 진해지는 게 느껴지셨어요. 화장품도 더 비싼 걸로 바꿔보고 피부과 치료도 받아보셨지만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개선은 없었습니다. 치료받을 때는 좋아지는 것 같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던 중 딸이 어머니의 식습관을 바꿔보자고 제안했어요. 피부과 의사도 외부 관리와 함께 식습관 개선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처음에 윤혜숙님은 나이가 이런데 뭘 바꾸냐면서 별로 내키지 않아 하셨어요. 하지만 딸의 끈질긴 설득에 한번 시도해보기로 하셨습니다. 목표는 간단했어요. 간식을 과자에서 견과류나 과일로 바꾸고 오후 커피 대신 연한 녹차를 마시며 물을 하루에 6잔 이상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에는 토마토나 당근 같은 채소를 조금씩이라도 먹기로 했어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드셨어요. 커피 대신 녹차를 마시니까 뭔가 아쉽고 과자 대신 견과류를 먹으니까 맛이 심심하더라고요. 물도 억지로 마시는 느낌이어서 부담스러웠고요. 하지만 딸이 매일 전화로 확인해가며 응원해주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었어요. 2주차부터는 조금씩 적응이 되기 시작했어요. 녹차의 은은한 맛에 익숙해지고 견과류도 꼭꼭 씹어 먹으니까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더라고요. 물을 많이 마시니까 화장실은 자주 가게 됐지만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4주차에 접어들면서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부가 예전보다 촉촉한 느낌이 들었고 거울을 보니 얼굴이 조금 밝아진 것 같았어요. 가족들도 얼굴이 좀 좋아진 것 같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6주가 지났을 때는 변화가 확실해졌어요. 피부톤이 한층 밝아지고 고르게 되었고 그동안 지냈던 기미도 색이 옅어진 게 눈에 띄었습니다. 무엇보다 피부 전체가 윤기가 나면서 건강해 보였어요. 피로감도 줄어서 오후에도 활기가 넘치셨죠. 윤혜숙님은 이 변화가 너무 신기하셨어요. 비싼 화장품이나 시술보다 음식을 바꾸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걸 직접 경험하신 거죠.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교체였기에 오래 이어갈 수 있었다는 점도 중요했어요. 지금은 이 습관이 완전히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지켜나가고 계세요. 간식으로는 아몬드나 호두, 블루베리를 드시고 하루에 녹차 2잔 정도는 꼭 마시세요. 물도 이제는 의식하지 않아도 충분히 마시게 되었고요. 가장 놀라운 건 주변 분들의 반응이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피부가 정말 좋아졌다면서 비결을 물어보더라고요. 윤혜숙님은 자신감을 되찾으시고 이제는 다른 분들에게도 이 방법을 추천하고 계세요.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작은 변화의 힘입니다. 갑자기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려고 하면 스트레스만 쌓이고 오래 지속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씩 조금씩 바꿔나가면 부담 없이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피부에 좋은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비타민C가 풍부한 키위, 딸기, 브로콜리는 콜라겐 생성을 도와 피부 탄력을 높여줍니다.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블루베리, 토마토, 당근은 피부 노화를 늦춰주고요. 오메가3가 들어있는 등푸른 생선이나 견과류는 피부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특히 녹차는 항산화 성분인 카테킨이 풍부해서 기미나 색소 침착 억제에 도움이 돼요. 하루 2잔 정도면 충분하고 너무 진하게 우리지 말고 연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 섭취도 정말 중요해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지고 피부도 촉촉해집니다. 하루 6에서 8잔 정도를 목표로 하시되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바꿔보세요. 오후 간식을 과자 대신 블루베리로, 커피 대신 녹차로,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몸 안에서부터 피부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피부의 변화는 나이가 아니라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건버섯이나 기미도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자외선 손상과 생활 패턴의 결과였어요. 잘못된 민간요법 대신 안전한 관리법을, 복잡하고 비싼 시술 대신 꾸준한 기본 관리를, 그리고 외부 관리와 함께 내부에서부터의 영양 공급을 병행한다면 분명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정영자님처럼 꾸준한 자외선 차단과 기본 관리로 피부톤을 되찾을 수 있고, 박도현님처럼 조기 발견과 예방으로 더 큰 문제를 막을 수 있어요. 노미정님의 경험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방법의 위험성을 배웠고, 이상호님을 통해서는 기본 관리의 놀라운 힘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윤혜숙님의 변화에서는 식습관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는 희망을 꼭 기억하세요. 60대든 70대든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실천들이 내일의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갑니다. 매일 아침 자외선 차단제 바르기, 세안 후 3분 내 보습하기, 주 1회 순환 각질 관리하기, 그리고 물 많이 마시고 항산화 음식 섭취하기. 이 간단한 4가지만 지켜도 분명 달라질 거예요. 건강한 피부는 단순히 보기 좋은 것을 넘어서 자신감을 주고 웃음을 더 크게 만들어줍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기쁨,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즐거움, 그리고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는 소리를 듣는 뿌듯함까지 모든 것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변화를 기대하며 함께라면 충분히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힘내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